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KF-21의 개발 계획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만 기왕 하는 김에 이것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무기들은 거의 모든 것이 탄약이나 미사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물리적인 원거리 공격 방식인데요. 마하 21을 능가할 정도로 아무리 빠른 극초음속 무기나 레일건 같은 무기가 나온다 해도 이 속도에 코스을 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입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빨라도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동안 이미 레이저는 목표물에 도착해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막강한 전력을 동력원으로 한다는 점과 날씨에 따라 위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에 실전 배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무기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대륙 국가와 같은 곳은 이미 활발하게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대량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레이저 무기들을 곧 내놓을 계획이며 전투기에도 레이저를 탑재해 더 이상 미사일로는 그들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투기 KF-21에도 이 같은 레이저 무기가 탑재되어 적 전투기나 방공망이 날리는 미사일을 모조리 격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기술 격차가 1년에서 2년에 불과하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 무기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자랑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장의 판을 갈아엎는 게임 체인저, 레이저 무기가 가지는 많은 이점들. 레이저라는 단어는 복사 유도 방출에 의한 광증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단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줄임말입니다. 레이저의 이론적 토대가 처음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약 100년 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였고 대중들 앞에 처음 존재를 드러낸 것은 1960년 5월 16일의 일이었는데요. HRL 연구소의 시어도어 메이먼은 레이저를 이용해 풍선을 터뜨려 실제로 무기로서의 파괴력을 가진 레이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때 레이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루비였고 이후 화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 펄스 레이저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및 광학병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196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기술 연구에 수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소련에서도 1980년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우주에서 요격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연구는 잠시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사일이나 포탄을 놔두고 굳이 개발하기 어려운 레이저를 연구하는 이유는 레이저 무기가 가지는 여러가지 획기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선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점은 무엇보다 주목받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는 수억 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무인기를 만드는 데는 고작 해야 수백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군집 드론과 무인 항공모함 같은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무인기들이 전장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미사일로 이를 격추하다가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져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전기 비용이 고작 2,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으며 수천 번 이상 발사할 수 있다는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장점은 어떤 무기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만큼 발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는 것은 곧 이미 레이저 무기를 맞은 목표물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덕분에 명중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재발사를 할 것인지 연속으로 레이저 공격을 더 퍼부을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서 재장전 시간이 훨씬 짧고 미사일처럼 운반해서 장착한다거나 하는데 시간을 소요할 일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아무리 사격 통제 장치라든가 유도 장치가 발달한다 해도 포탄이나 미사일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만큼 아주 약간의 원형 공산 오차는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만큼 더욱 정확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체로 투명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열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며 냄새로도 찾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로서 사용되기 위해 레이저 무기가 가져야 할 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에 요구되는 출력은 수십 킬로와트, 대형 무인기의 격추에 필요한 출력은 100킬로와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요구되는 출력은 300킬로와트, 탄도미사일과 위성처럼 거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1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내는 레이저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레이저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일찌감치 파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뛰어난 성능의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철판을 관통하는 시험에 성공했으며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출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는 유해가스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화학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에 개발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2008년 다시 한번 고체 레이저 개발로 방향을 바꿔 다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외에 뛰어난 효율성과 성능을 가진 광섬유 레이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험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시험의 단기적인 목표는 소형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수준,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의 100kW급 출력을 가진 레이저 발진기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11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와 위성 항법 장치인 GPS 교란 대응 능력, 차세대 적외선 감지, 잔류 상황 인지 시스템 등 50여 개 첨단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6월 1일에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광원 기술 개발과 함께 적의 무인기를 요격시키기 위한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1단계인 블록 1에서는 상용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가만히 있는 고정형 근거리 저속 표적 대응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2단계인 블록 2에서는 천천히 낮게 움직이는 기동형 전환도 표적 대응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블록 3에서는 빠르고 높게 비행하는 표적과 같이 기동형 중고난도 표적 대응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3일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공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 이 레이저 무기는 17초간 1km 전방에 있는 로켓 모양의 표적을 20kW 출력의 레이저로 관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는 1.5km 거리에서 움직이는 비행체를 맞추는 것을 시험할 예정이었지만 이때 폭우가 내리는 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실험도 실시되었는데 강판 3겹을 두른 로켓을 24초 만에 관통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무인기를 요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원 측에서는 이 레이저 기술이 미국을 제외하면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섬유 레이저 발진기와 대공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레이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십 킬로와트급의 레이저 무기를 트럭에 싣고 다니며 2km 거리에 있는 동전 크기의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기에 무인기를 상대로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듯한데요. 20mm 발칸 기관포 같은 무기로는 2km 거리에 있는 무인기를 제대로 요격하는 것도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무인기를 상대로 한 레이저 무기는 크게 활약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발표한 것처럼 전투기에 방어용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적의 미사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도 꽤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투기에 사용되는 전력 발생 장치를 서용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100kW급의 출력을 내는 레이저 무기를 KF-21과 통합시킬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 날아오는 적 미사일들을 격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레이저 기술 개발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들. 다만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투자 금액과 인력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가지는 근본적인 단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요. 레이저는 직진으로 나아가기에 정확하지만 그 대신 사거리가 짧습니다. 국사포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에 산 너머에 있는 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사일 또한 유도 장치를 가지고 있어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지상의 레이저 무기로 장애물 너머 있는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반사 거울이라도 있어야 할 판인데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뜨거운 레이저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거울이 녹아버릴 것이기에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높은 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높은 곳에 배치한다면 좀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구 공면 효과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1km 높이의 산에 레이저 무기를 배치한다 해도 약 226km 밖에서 조공 비행으로 날아오는 적 기체들은 레이저로 요격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애초에 레이저 무기로는 이 정도까지 긴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적의 로켓 포탄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레이저 무기인 아이언빔 또한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미사일을 이용해 방어하는 아이언돔이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는 데 비해 실전 배치될 아이언빔의 레이저 무기는 100kW 출력에 5km 정도의 사거리가 고작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사거리는 출력에 따라 좌우되는데 현재로서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인 KD-3에서조차 100kW까지의 레이저 무기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강습 상륙함처럼 제대로 된 모함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1만 톤 내외 이하의 배수량을 가진 함선에서는 300kW의 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주말특급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군함의 함포 대신 레이저포를 탑재한다 해도 군함의 높이상 50km 넘어 있는 적은 직사로 조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빛이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직진하지 않고 휘어버린다는 회절 문제도 있고 렌즈가 가열되어 팽창해버리는 서멀 렌징 현상도 일어납니다. 서멀 렌징 현상이 발생하면 레이저가 초점을 잃고 위력이 약해진다고 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기상 상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도 있으며 적이 반사 재질을 가진 공격 무기를 만들 경우에도 레이저 무기의 위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다른 과학기술과 함께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언젠가 전장에서 미사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친환경적인 초소형 원자로만 나온다고 해도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벌써부터 미 육군에서는 테라와트급 출력을 가진 레이저 광선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조사하는 방식으로
UPSL과 같은 초강력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레이저 실드 개념으로 레이저를 막는 무기까지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노력해온 우리 기술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또한 미국에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레이저 기술 강국으로 앞서 나가길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